여러분, 소설 접근법 다시 쓰고 갑시다. 그대로 필기하세요. 뭐 하시라고?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초반에 하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물 잡으시라고. 세 번째, 그 인물을 잡으실 때 그 인물의 속마음, 내면 심리와 그 인물의 성격 요소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성질머리 이런 게 아니라 직업, 나이, 가치관 등등등 외모도 경우에 따라서 그 인물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마동석 이런 거야. 마동석 하는 순간 우리가 개인 마동석은 몰라요. 하지만 마동석의 외형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받잖아요. 소설의 인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동력을 가지고 사건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건 때때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거나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건, 갈등 장면들의 연속이 서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줄거리고 입학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얘도 전형적으로 인간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형성을 갖고 있는 거야, 주제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신 공부할 때 지규법 암기했고, 뭐 성경 후정 찾았고, 대꾸법 찾았잖아요.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외워야 되는 거는 오히려 얘 전형성에 가까워요. 근데 그 전형성이라는 걸 너무 폭을 넓히자 207개 정도 돼요. 이건 NC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거의 5,000개 넘는 스토리를 다 짜봤더니 구성 요소가, 구성 흐름이, 스토리 흐름이 207개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사실은 여러분,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이나 사실 내용 다 똑같아. 잘 생각해봐. 스토리 다 똑같아요. 거의. 클리셰라고. 그런데 아니 뭐 또 슈퍼맨 나왔다고 또 슈퍼맨 나오면 사람들이 보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느낌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볼거리를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바꾸기지만 큰 스토리 구조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면 여러분, 인간의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4단 7정. 예를 들면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거라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도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 인간 진짜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적인 인간?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성직자 하셨어야죠. 스님 하셨어야 되고요. 수녀님 하셨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수녀님으로 사는 거 아니고 스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정규분포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오케이? 이런 느낌 좀 담으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들여다볼게. 자, 초반부 인사배 세팅을 확실하게 잡으라 그랬었잖아요. 초반 인사배 세팅 확실하게 잡읍시다. 첫 번째 장면. 어머니,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상황, 장면을 제시한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렇게 말이 없이 마루 끝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거야. 근데 보통은 뭔가 생각하는 상황일 것 같고, 뭘 생각하는지 더 읽어볼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을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지금 벌써 이 동네가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닐 거야. 왜? 공장이 있잖아요. 굴뚝 그림자가 가리잖아. 아니 예를 들면 막 재벌가에서 건물도 높게 옆에 못 짓게 하잖아요. 1조건 뭐 이런 거 침해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옆집도 아니야. 공장 굴뚝이 가리는가 그림자로.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사는 집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뭐래? 좁은 마당이라고 그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들이 참, 여러분,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도요, 난 그냥 흘러가다 본 건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만, 거기가 나오는 로펌이 2개 있잖아요. 태산이 있고 한바다가 있고. 그런데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건데, 봐봐. 얘가 좋아하는 건 고래잖아요. 고래는 어디서 살겠어? 바다에 살지. 그리고 한바다 대표 방에 가보면 큰 고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영우가 넓게 뛰놀 수 있는 공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한바다라는 함축이고 제시란 함축적 묘사고 또는 그게 암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술 작품들은 이런 하나하나를 되게 숨겨놔요. 작가들이. 그리고 혼자 뿌듯해하는 거지. 혼자 뿌듯해요. 여러분 이해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이걸 이스터에그라고 하나? 게임 좋아하는 애들 이제 게임 개발자들이 막 숨겨놓는단 말이야. 이스터에그 이런 식으로. 자, 뭐 넘어갔고 다시. 그러니까 뭐냐? 이런 정보들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닐 거야. 동네 사람들이 골목을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쪽 쪽으로 걸음 옮겼어요. 봐봐. 통장에 나왔고 동네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되게 조용한데 죄의 귀에는 되게 시끄럽게 들려요. 되게 한적해 보이지만 정말 시끄럽게 보여요. 왜? 잘 보세요. 소리를 치고 있었고 동네 사람, 우리 엄마, 통장. 잘 봐. 왜 우리 엄마는 말이 없지? 왜 동네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지? 왜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지? 뭔가 사건이 터진 거야 이건. 그렇죠? 일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막 시끄럽고 통장이 막 비집고 좀 비집까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엄마는 말이 없어. 뭔가 사건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두 무릎을 뻣뻣하게 세우시고 앉아서 손을 들었고 부엌바닥을 한번 쾅 치고 가슴을 한번 쾅 친 거야. 우리 엄마의 마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 장면으로 작가는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장면인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벌써 이미 다 보여준 거야. 우리 엄마 가슴을 쿵 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고 우리 동사무소 이름, 우리 동 이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행복동이에요.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두세 명이 없었는데 수십 명이 떠들고 있었고 떠들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는데 떠들 수밖에 없는 상황. 뭔가 문제가 터졌구나. 그 문제는 뭘까? 나오네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야,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요즘에는요 보상금 두둑하게 주니까 사실은 떠들 이유가 없어. 한몫 챙겨서 가면 되거든. 근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이제 그냥 얘기할게. 대표적으로 이런 판자촌들을 철거하면서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잿더미에서 일어난 국가거든. 우리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걸 치르는데 판자촌에 정말 거지가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정말. 거의 거지, 거렁뱅이랑 차이가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한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화장실도 뭐 수세식 이런 거 아니야. 푸세식이야 그냥. 그 느낌. 그 느낌의 시대가 벌써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옛날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싹 쓸어버려야 깔끔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급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도 못했고 사람들이 그걸 쓸고 새로 아파트 세워서 분양할 동안 거주할 공간도 충분히 주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윤을 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지금 그 시절 재개발, 요즘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해져서.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금액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이주해서 살만한 공간도 없어. 그러면 돈도 없고 공간도 없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준 입주권이 있는데 입주권 가지고는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입주권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걸 헐값에 사들여서 차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거강꾼들이 차익을 가져갔던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이 피해자였고 돈 버는 애들은 얘네들이었던 거야. 굉장히 부당했죠. 그러니까 이때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만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눈에는 되게 왜곡된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아니 왜 우리나라에 어떻게 군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 짓밟을 수가 있었느냐. 사실은 여러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후에 그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점령한 건 미군이었다고. 그러니까 군대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군정이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거를 민간 정부에 돌려줘야 되지만 그랬더니 또 전쟁이 터져버리잖아. 일단 전쟁 터지면 다 뒤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군사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간 측면도 없잖아,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당한 일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 세력들도 계속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고 결국 그렇게 수십 년을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민간 정부로 갔던 거고 민주화 했던 분들한테 갔던 거고 대통령 자리가 그리고 나서 누가 또 그래 아니 이놈의 나라는 왜 대통령이 죄다 법조인이냐고 얘기하잖아. 그 시절엔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법조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대부분 법조인의 대통령 지금까지도 법조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법조인이라서 문제가 아니야. 그 시절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법조인을 했기 때문에 법조인 대통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유튜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아 드립이 아니라 진짜. 나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이런 분들은 약간 유튜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어쨌든 법조인은 아니잖아 일단 씨발 미안해. 뭔가 약간 또 씨발 내 목을 내가 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배경들을 보자고요. 이 시절이야 그 시절이야. 이게 나한테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난리 났어 이제 시장 바닥이야 이제 서로 난리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빠 만났고요. 두 동생 만났어요. 아빠는 도장포 앞에 있었어. 왜 그러겠어. 도장을 찍어야 뭘 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사람 가슴을 다 후벼파는 거야. 우리 아빠는 도장을 파야만 해. 왜? 그래야 그나마 입주권이라도 헐값에 팔 수 있는 입주권이라도 받는 거야. 그러면 도장을 파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미치는 거예요. 영호 게시판으로 왔고 영희 이것도 상당히 좀 슬픈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검정색 후려차 타고 있는 이 아저씨가 이 거강꾼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아저씨가 돈이 있었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우리 집을 사버려요. 우리 집 문서를 사. 우리 집 입주권을 사. 미리 얘기할게 이거는. 근데 우리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희가 좀 예뻤어. 이 사람하고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는 동안 금고에서 우리 집 문서를 가지고 와. 근데 그동안 우리 집은 다 흩어져 버렸어. 집이 부서졌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절망감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영희는 집 문서 들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희 작가가 얘를 쓰고 얘가 밀리언셀러인데 절판을 했어요. 왜? 자기가 이제 뭐 작가와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팬미팅 이런 거 있잖아. 그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한 독자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작가님 작품 너무 잘 봤어요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그게 상처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 요즘 시대 정신에 이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만 또 젖어서도 안 돼. 왜냐면 또 요즘 시대는요. 글쎄 좀 안 어울리지만 우리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흥이 있기도 해야 되는 거고 놀 때 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진지할 땐 진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가슴 아플 때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너무 다운시키지 말자고. 계속 봅시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고 어떻게 할까? 일을 할 수가 없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짜 슬픈 소설인 게 뭐냐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우리 아버지는 난쟁이에요. 장애인인 거죠. 문제는 난쟁이니까 누구한테 맞았을 때 방법이 없어.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도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상수도를 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관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수도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도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압력이 약하니까 여기밖에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럼 해결 방법이 뭐겠어요? 수도꼭지를 여기 있던 수도꼭지를 여기에 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물의 압력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봐봐. 물의 압력이 약해가지고 물이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
그럼 기존 수도꼭지는 여기 달려 있으니까 물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이만큼 못 올라오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냐면 수도꼭지 위치를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장사하면은 돈 얼마 못 벌잖아. 되게 근데 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저 패는 거야. 왜냐하면 야, 너희 새끼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펌프도 놔야 되고 밸브도 잠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좀 장사를 못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난쟁이 아버지를 뒤지게 패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되게 기술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괴롭게 사셨던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또 가족애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공구를 누가? 내가 또 둘러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해설은 내가 해설을 해주지만 장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저미는 거예요. 가슴을 저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공구를 내가 들쳐매는 거야. 가족끼리.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들어드리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본 내 동생 영호는 그걸 또 자기가 드는 거야. 약간 반성됩니까? 엄마가 이제 이마트에서 장 보고 가자. 이너 이것 좀 들어. 아, 귀찮아. 그러면 이제 서로 네가 들어, 내가 들어 이랬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 집은 내가 조용히 메고 그걸 또 동생이 가져다 맨다고요. 그리고 영희 안녕했어. 근데 영희는 벌써 얼굴이 빨갛게 상기될 정도로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양아치 새끼들은 아이고 집 좀 파십시오 이 지랄 하는 거야. 이제 개빡치지. 근데 이걸 진짜 봐봐. 나라였으면 이 인간들 멱살 잡고 팼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묘사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왜? 그게 더 슬프거든요, 사실은. 우는 것보다 웃는 거 참는 게 더 슬픈 거야,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책을 봐. 응? 우리 아버지 왜 책을 보시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별로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아버지의 이 상황에서의 해법이자 어떻게 보면 도피처인 거죠.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책을 보시네. 왜? 이 상황에 책을 보는 건 해법이 될 수 없거든. 근데 우리 아빠는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책인지도 모르겠어. 영희가 허리를 굽혀. 왜? 아버지는 난쟁이니까. 아버지 손을 끌고 가요. 이 난장판에 아버지는 책을 보고 있었다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요. 털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래. 난장이 가네? 라고. 그게 우리 가족들 귀에 꽂혀 또. 보이니?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짜 밀리언 스릴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계속 가슴을 후벼파요, 사실은. 계속 볼게요. 근데 이걸 갖다가 표현법 막 적고 있어봐. 정말 확 깬다, 야. 확 깨. 확 깬다고. 야, 우리가 이쁜 여자친구 보면 그냥 얼굴 보고 예쁘다 그러면 되지. 너는 눈이 몇 센치고 뭐 황금 비율이 어쩌고 이랄 할래? 그냥 보고 예쁘다. 보고 감정을 느끼고 느낌을 잡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분석을 하고 있어, 자꾸. 다 느껴지잖아요. 분석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는 거야. 그럼 뭐겠지, 이게? 내가 뭐 했어요? 그런데 영호는 못마땅해. 왜 못마땅하지? 왜 그러냐면 이 표차를 떼서 서류를 내는 순간 우리 집은 다 부서지는 건데 그래야만 이주권을 받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랑 엄마는 그렇게 하지만 영호는 또 이 상황들이 다 못마땅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있는 일이, 마음에 원하는 일,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한테 왜 있어야 되냐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들은. 그래서 어떻게? 빨리 떼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표차를 어쩔 수 없이 들여다봤고 이제는 또 영희가 우리 엄마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결국 아버지는 이제 이 상황에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못 벌었더라도 자기가 일을 하면서 수도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스스로 느끼는 가치 창출의 마음도 있었는데 일도 못하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학교를 어떻게 다녀? 이제 철거해서
2주해야 되는데 학교도 못 다니는 거야, 학생들이. 그리고 아빠는 말없이 집을 나가요. 도대체 우리 아빠는 무슨 책을 보고 있었지? 1만 년 후의 세계를 왜 읽어? 무슨 얘기겠어요? 아빠한테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야. 영희는요, 기타를 치고 있어요. 걸그룹이야, 걸그룹. 최후시장에 사온 기타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방송통신 대학도 아니야,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다니려고 라디오 사러 갔는데 우리 동생이 기타를 한번 퉁 튕겨보는 걸 보고, 그래, 너 기타 사. 그리고 나는 라디오 좀 싼 거 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영희는 정말 예뻤어요. 걸그룹이요.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잘 어울렸고,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가 없었어. 좀 더 싼 걸 사고 영희가 든 기타 사줄 수밖에 없었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좋은 걸 산 게 아니잖아. 결국 라디오는 고장나고 기타도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영희는 또 기타를 쳐요. 나는 도대체 우리 아버지 뭔 생각이지? 아니, 이 상황이 왜 이걸 입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책을 또 누가 줬어? 얘가 줬어. 지섭이는 역시 금수저여가지고 일단 헛소리를 하나? 아니요. 그 금수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정교사였던 거야. 그래서 서로 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는 거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 왜? 사람들이 욕망만 있고 눈물 흘릴지도 모르고 죽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 있고 눈물 흘릴 줄 모르고 죽은 땅이야.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고 법도 지켰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는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일도 했죠. 나쁜 일 한 적도 없죠. 법도 지켰죠. 기도도 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자? 달나라로 가지. 해법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해법은 없다. 갑자기 얘들아라고 부르는 건 무슨 얘기겠어? 장면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아버지와 지섭이 대화를 했던 거를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지? 아버지가 지섭이랑 얘기를 했지? 라고 하면서 이쯤에서 지섭이와 아버지 대화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불안한 음성.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자살 직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달에 가고 싶었고요. 달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상에서 달에 가장 가까운 곳이 벽돌공장 굴뚝이었기 때문에 벽돌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달을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서 죽어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소설은요, 열려 있고요. 읽어보면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사실 되게 난해한 소설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 가서 사서 보잖아. 뭔 소리인지를 몰라. 되게 어려운 소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수능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봐. 도대체 이 소설을 왜 우리는 무슨 표현법 이렇게 읽어야 되냐고. 나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난 이 소설에서 우영우가 보여요. 보이니? 보이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우영우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영우 아버지가 되게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어. 얼마 전에. 스포가 되나? 별로 스포는 아닌 것 같다. 얘가 서울대 로스쿨 1등 할 정도의 실력자인데도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로펌에도 취업이 안 돼. 그건 되게 불공정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 선배 딸이네? 실력 있네? 그래서 한바다 로펌 사장이 대표가 뽑아줬어.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또 제3자는 야, 그거 봐라. 그게 불공평한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되게 삶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다양하다고. 자,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게. 괜히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지? 그건 감히 진짜 해서는 안 될 일 같지만 어쩌겠어. 그래서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그냥 이거를 내가 감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 너무 이 느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히 문학 작품에서 한 문장으로 주제 정리하고 뭐 개념 정리하고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일단 여러분이 뭐 나한테 이 소설 뭐 해설 듣자고 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서 일단 정리는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으로 잡았잖아요. 희한하게 답이 다 나올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 서술자의 시각이 있는지 봐야 되긴 하겠으나 사실은 비관적 인식, 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당연히 드러나 있는 거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상황과 반응 보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반응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2번 선지. 과장이요? 이 상황의 반전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액자 구조는 있죠. 액자 구조는 있죠. 왜? 아버지와 지섭의 얘기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액자로 봐야 되나? 역행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1번이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선지 하나를 따지면 너무 이상해지고 그냥 뭐예요? 주제 제대로 잡았다면 그냥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여러분이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저랑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번도 봐봐. 우리 어머니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 읽어내라고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기억. 그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사건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기억에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는 부엌바닥 한번 쾅 치고 가슴을 한번 쾅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우리 엄마의 반응. 그렇죠. 현실은 뭐야? 지옥이지. 쫓겨나야 되는데. 근데 그 현실과 상반된 지명. 행복동이야. 이런 아이러니가 더 현실의 모순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3번 선지.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귿을 보니까 철거 개고증. 맞네. 집 이제 철거합니다. 맞죠? 정확한 구체적인 사건이네요. 자, 여러분. 포기했으면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네. 이 상황에서 왜?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생기는 것보단 차라리 표차를 떼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끝까지 뭔가를 하시려는 거예요. 됐죠? 의지가 없으면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표차를 떼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즉 우리 엄마에 뭘 물어봤다? 성격을 물어봤다. 우리 엄마는 포기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36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봤고 그냥 읽자. 등장인물이 지섭이를 통해서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했다. 아마 죽은 땅은 뭐겠어요? 행복동이겠죠. 달나라는요. 비현실적인 공간이겠죠. 난쟁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죽은 땅은 욕망이 있는 곳이고요. 불공평한 곳이에요. 달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요. 남을 위한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를 통해서 산업사회라는 죽은 땅이 있고 그 이면에는 이런 죽은 땅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낭만적 동경. 왜냐하면 이건 낭만이에요. 여러분. 낭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야. 맞잖아.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너희가 거강꾼의 위치였다면 과연 헐값에 그 집들을 안 사들였을까요? 되게 슬픈 거야 사실은. 여러분 봐봐. 니네가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안 팔래? 근데 너희가 비싸게 팔았고 그걸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에 처분해야 되는 사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비극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잖아. 특히 우리나라는요.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야. 인구 밀도가. 그럼 도시국가에 살면요. 수도 없이 서로 치고 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제살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은 그런 면에서 좀 덜해요. 근데 서울은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생겨. 당장도 봐봐. 서울에서 그 휠체어 끄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 막아가지고 난리 났거든. 근데 거기서 또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어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고.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도 그냥 봐두세요.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 소설에서도. 1번 선제 보세요.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봤을 때 공고문에서 그게 당연히 한마디로 보이잖아. 상징적으로 보이잖아. 당연히 확인됐을 거고. 2번 선제 볼게요.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봤을 때 난쟁이 가족이 어려움은 그렇죠. 욕망 가득한 현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헤어져야 되고 집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의식. 그렇죠. 비판적 의식 달나라로 가서 해결을 하자.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석은 자신의 욕망만 앞서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나라 가서 비현실적으로 해결하자고 그랬을 거고. 맞아. 5번 선지. 현실의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어요. 아니요. 4번이나 얘기해요. 4번이나. 자, 이 부분 중요해서 같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일 안 하셨나요? 나 평생 뒤지게 일했어. 우리 식구가 이랬어. 그럼 나쁜 짓 하셨어요? 아니요. 법 어겼어요?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했어요. 하라는 것 다 했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법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터지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현실을 대충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현실을 충실하게 사셨어요. 정답은 5번이라고. 됐나요? 자, 이렇게 풀면 사실은 너무 이 지문과 문제를 안타깝게 푼 거고요. 잘 봐. 무슨 얘기냐? 봐.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 누구 탓이야? 아버지 탓이야? 아니면 세상 탓이야? 사실은 세상 탓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탓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잘 봐.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을 충실하지 못했기에 아빠 탓 때문에 아빠를 어느 누구도 아빠 삶에 대해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랑 동치명제냐? 이 비극은 아버지 탓이라고 해버린 거야. 아버지가 현실에서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비극이었다. 아버지가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아버지한테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5번 선지인 거지.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뭐가 틀렸냐, 단어가 틀렸냐 이렇게 봐버리면 문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갖다 발로 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실장님 2도만 높일까요? 영상 끊었다 가겠습니다.